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담당하고 있는 구글의 최예지 매니저입니다. 일단 제 세션 시작에 앞서서 주옥 같은 말씀해 주신 메디맵 바이오의 조성빈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세션에서는 이제 제미니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도입 사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제미니라고 하면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구글의 협업 솔루션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탑재해서 내장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세션 이후에도 저희 구글 클라우드 이제 기반의 AI 사례들도 많이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 사실 저희 구글에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분야에 얼마나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 왔는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헬스라는 구글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다양한 트렌드와 뭐 기술을 연구하는 어떤 전문 기관부터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회사보다도 관련 기업에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구글 벤처스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구글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과 모기업인 알파벳은 무려 현재 60개 이상의 헬스케어 운영 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해도 약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제 향후 10년 동안 기술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이미 구글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구글의 심지어 주요 투자 영역이라고 무려 저희의 이제 구글 CEO죠. 미국에 계시는 순다르 피차이가 공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요하는 여러 혁신 기술과 뭐 솔루션에 있어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구글과 이제 저희 모기업인 알파벳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또 개발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장표를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에서 보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과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안, 뭐 역시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어떻게 꾸준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이제 숙제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전 산업의 관심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자동화와 뭐 AI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저희가 오늘 중점으로 볼 텐데요. 우선 보안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요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봤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데이터 침해 관련 비용이 그 어떤 업계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데이터 침해 건에 따라서 그 평균 발생 비용이 무려 110억 원으로 이제 타 산업 전반적인 평균의 뭐 45억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뭐 2배 이상이라고 많은 기록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산업의 이제 데이터 사고 관련 비용은 안타깝게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려 50%나 50% 이상이 증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피싱이라든지 악성 공격으로 인한 어떤 그런 사고들이 56%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로 IT 관리적인 어떤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보안적인 부분에서 그런 보안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점, 그 부분이 약 24%로 기록을 했고,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람의 실수가 또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서 저희 첫 번째 세션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DB INC 클라우드 양은채 프로님께서 이제 그 세션에서 커버를 해주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어떤 강력한 보안 체계라든지 특히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메일을 살펴보시면 AIML 기반의 스팸이라든지 악성 코드 필터링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대시보드 혹은 뭐 보안 설정 자동화 이런 기능들이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특히나 이 과제 타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 중이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과제는 이제 임직원 교육과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컨설팅 기업 Pw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에 또 하나가 잘 훈련되고 잘 숙련된 어떤 직원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뭐 제가 IT 업계에 있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산업의 특성상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연구 방법, 뭐 프로토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아마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이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겠고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기업들에서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혹은 디지털 러닝 등의 이제 방식들을 적극 도입을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디지털 툴들을 활용을 하면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 절감적인 부분 또한 체감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헬스 기업 제공 기업 아센션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아센션에서도 디지털 어떤 정보의 이제 확산, 공유 혹은 임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센션의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다양한 툴들을 사용해서 모든 팀의 중요한 관련 정보라든지 교육을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아까도 살펴봤던 뭐 구글 미트라는 화상 미팅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혹은 구글 폼이라는 이제 서베이 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죠. 구글 폼과 어떤 거기서 이제 취합되는 데이터들을 구글 시트로 뿌려서 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과제는 언제나 뭐 핫한 토픽, 자동화와 AI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고객분들은 특히 어떤 뭐 비효율적이라든지 혹은 매뉴얼적인 아마 프로세스들을 많이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시나 24년도에 굉장히 최근이죠. 24년도 KPMG 헬스케어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6, 7년 동안 그 어떤 산업보다도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의 어떤 AI 접목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저희 탑3 AI라든지 자동화 도입 분야를 이제 살펴보면 KPMG 리포트에 따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환자 데이터라든지 리스크 분석에 대한 분야가 가장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개인 맞춤형 의료 혹은 제약 혹은 정밀 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또 크게 도입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의학이라든지 제약 연구 그 분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의 고객분들 또한 또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통합 헬스케어와 이제 연구기관인 마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글과 함께 암 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 계획 플래닝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또 개발하고 구축을 하셨고요.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제약기업 로슈는 또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노코드 기반 앱 개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제약 연구 부문에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히 이렇게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타파를 위해서 글로벌 이제 다양한 바이오 헬스 케어 기업들이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또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일 세미나가 이제 AI 혁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오늘은 좀 자동화와 AI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생성형 AI 기능인 제미니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구글은 뭐 인프라부터 AI 모델, ML 모델, 그리고 그 모델 빌드, 그리고 배포를 위한 어떤 AI, ML 플랫폼까지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AI 기술 스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음 세션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 구글 AI 기술 스택에 이렇게 기반을 둔 구글 제미니는 구글의 자체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 출시된 이래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제미니 모델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통합되어서
다양한 이제 내장형 생성형 AI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저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제민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생성형 AI 제미니를 이제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AI 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들을 가능하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홍보 이메일이라든지 메시징의 개인화를 또 빠르게 도와주는 어떤 영업 업무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또 마케팅 캠페인에 들어갈 어떤 메시징을 또 제안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서의 기능도 톡톡히 할 수 있겠고요. 데이터와 작업 정리를 도와주는 PM으로서의 어떤 기능, 때로는 이메일 그리고 문서 작업에 있어서 장문 코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미니 라이선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 제미니 포털이 또 있는데요. 이 포털을 통해서 트렌드를 더 쉽게 파악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연구 분석가가 또 되어주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미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문 레벨, 좀 쉬운 비기너 레벨의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 협업 솔루션 라이선스에 제민이라는 생성형 AI 라이선스를 추가만 하시면은 다양한 내장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해당 방안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gemini.google.com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통합 생성형 검색 환경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향후 이제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와도 확장되고 또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하나의 포털에서 빠른 메일 검색이라든지 메일 요약 혹은 새 컨텐츠 생성 등의 업무가 가능해지겠습니다. 해당 포털에서 이제 그 해당 포털에서 생성되고 제공된 컨텐츠는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닥스로 또 엑스포트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컨텐츠에 대한 심지어 진실 여부를 소스 체킹을 통해서 인터넷 기반의 소스 체킹을 통해서도 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그 지메일과 이제 구글 닥스 내에서는 작성하고 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프롬프트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은 또 초안을 이렇게 빠르게 생성해주고 또 추구하는 톤, 더 포멀하게 얘기해줘, 혹은 더 캐주얼하게 얘기해줘 이런 톤에 따라서도 사실 수정 작업이 지원이 됩니다. 구글 슬라이드에서의 이제 제미니를 활용을 하시면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슬라이드 초안이라든지 혹은 또 완전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구글 시트 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템플릿을 이제 어떤 트래커를 자동 생성한다던가 혹은 기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빠르게 제안을 해주면서 더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미트, 저희 화상 미팅 어플리케이션이죠. 구글 미트의 경우에는 현재 69개의 언어에 대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 목소리에 기반한 어떤 회의록 이제 작성과 태스크 인지, 그리고 그 태스크의 할당 등의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미니 사이드 패널이라는 기능으로 특히나 많은 기업들에서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사이드 패널이라는 이제 창을 옆에 열면은 현재 사용자가 어떤 문서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있고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그 컨텍스트를 좀 능동적으로 사이드 패널에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가 이제 되게 되면은 지원 사항을 먼저 사이드 패널에서 이제 제미니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메일 환경 내에서 사이드 패널을 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수신 이메일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메일을 자동으로 요약해 드릴까요? 라는 그런 제안도 하게 되고 수행해야 될 작업이라든지 어떤 기한, 데드라인 등을 정리해서 또 알려주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그럼 이런 다양한 생성형 AI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될 때 기업의 어떤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용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용 규약에 따라서 고객의 데이터라든지 뭐 프롬프트, 그러니까 뭐 던지는 질문이신 거죠. 프롬프트, 요런 부분들이 절대 저희 제미니 모델 학습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업용 제미니와 일반 사용자용, 뭐 무료 버전이죠. 사용자용 제미니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뭐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미니에는 이제 뭐 DLP라든지 고객의 이제 기존 데이터 제어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접근 권한이 없는 컨텐츠에는 제미니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생성된 응답 또한 저장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좀 보안적으로 증명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어떤 입문 활용 방안을 이제 먼저 살펴봤는데요. 내장형 기능 등을 통해서 요번에는 살짝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제미니 고급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니 고급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AI라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미니 통합 구축 그리고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구글 이제 버텍스 AI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하고 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구글 자체의 기본 모델은 물론이고 뭐 타사의 모델 그리고 신규 머신러닝 모델 모두 액세스가 가능하십니다. 요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요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훈련하시게 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 개발이 빠르게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버텍스 AI 기반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에이전트를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미니를 통해서 액세스하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첫째, 어떤 목표,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목표를 가실 것인지, 그리고 둘째,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셋째, 어떤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얻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우선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만든 이제 제네레이트 컨텐츠라고 하죠. 새로운 컨텐츠 생성을 목표로 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도출 방법은 뭐 구글 닥스를 통한 이제 연계 방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텍스 AI 플랫폼 안에 있는 모델을 활용하면서 트레이닝 하시고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시게 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애드온 프레임워크를 그 이후에 적용을 해서 구글 닥스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라고 하는 저희 짧게 BMS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BMS의 경우에는 이제 신약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제 생성을 하시고 또 검토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위해서 구글 닥스 위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버텍스 AI 통합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신약 테스트당 거의 80개가 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별로 좀 상이한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서들에 대한 생성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MS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정말 몇 주 정도까지도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게 되시면서 그 단축하신 시간을 또 다른 더 중요한 업무에 또 할당하시고 이런 식으로 업무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문서 생성이 아니고 뭐 컨텐츠에 대한 어떤 팩트 체킹,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벡터 DB를 볼 거고요. 동일하게 구글 닥스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개발이 들어가고요. 이 사례는 사실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항공기 제조 기업이죠. 에어버스의 실제 사례입니다. 에어버스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부품을 또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만큼 여러 문서에서 그 부품들에 대한 정확한 스펙을 기입하는 게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해당 통합 구축 사례를 통해서 우측 이미지를 여기 좀 작지만 보시면은 여기 가장
네,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D3 하단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정확도를 검증을 해줘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답변을 보시면 아니 데이터가 달라. 이 데이터로 내가 찾은 맞는 데이터로 업데이트 할래?라는 답을 받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사례를 통해서 에어버스는 이제 불가피한 실수를 좀 최소화하시면서 전반적인 제품 퀄리티는 물론이고 고객 만족도 또한 향상을 시키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이제 사용 사례는 에어버스의 기술 조직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용자 이제 그룹에도 좀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또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번 사례는 대화형 챗봇 구축을 통한 이제 Q&A 사례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개발된 구글 채팅 기반 에이전트의 제품명을 검색을 했고요. 해당 제품의 사이즈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챗봇은 이제 PDF 기반의 제품 설명서에서 해당 정보를 불러와서 뭐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답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이 문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 데모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PDF 문서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보시면 앞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텍스 AI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OCR, PDF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에 대한 정형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OCR 프로세서 등의 기능들도 함께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와 챗봇 스크립트까지 모두 다양하게 활용이 된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캘린더 통합하는 챗봇 기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환자 진료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뭐 기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0월 31일 일정으로 이렇게 토니라는 사람하고 도나토, 네, 특이한 이름인 것 같긴 한데 도나토 씨라는 이제 두 건의 환자 진료 일정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내가 봐야 하는 진료를 요약해줘라는 네,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캘린더 정보를 불러드림과 동시에 캘린더에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환자 또 아이디 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캘린더에 기입되어 있는 환자 아이디를 또 연계 데이터베이스와 크로스 체킹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지금까지의 진료 이력 또한 또 답변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사례입니다. 보고서 혹은 논문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또 쓰시고 검토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검증 도구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구글 닥스 환경 내에서 개발한 이제 자체 에이전트를 이렇게 사이드에서 실행을 지금 할 거고요. 네, 방금 클릭을 했고 이렇게 자체 개발한 에이전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해당 문서를 분석해줘라는 기능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문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과 그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해당 모델 트레이닝과 이제 에이전트 개발을 했을 때 연계됐던 다양한 데이터들에 기반을 해서 확인해 주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금일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잘 활용해 하실 수 있는 그런 AI 어떤 적용 사례들이 아닐까 싶어서 우선적으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만 사실 벌텍스 AI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제미니의 통합 적용은 사실 상상하시는 것만큼
또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수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뭐 사례들이 있겠냐 하면은 지메일의 이메일 데이터를 보고 이메일에 대한 어떤 감정 분석이죠.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고객의 감정 분석을 통해서 고객 응대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자동화한다든지 뭐 요런 사례들도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혹은 뭐 계약 검증을 위한 도구로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생성형 AI 기능 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iOS 그리고 다양한 뿐만 아니고 iOS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실 전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물론이거니와 직원 생산성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효율성까지 빠르게 이루시고 계시고요. 저희 구글 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저희 향후 고민해 보시고 또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세션은 구글 클라우드 AI 도입 사례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볼 텐데요. 저희 싱가포르 기반이신 구글 클라우드 담당 안희진 매니저님께서 리모트로 발표를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팀의 안희진입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워크스페이스 제품인 구글 미트를 통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조인하게 됐고요. 오늘 제 세션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와 저희 AI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우선 매달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뭐 구글의 서치 엔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지메일,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글로벌 규모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팅 서비스는 구글이 여러 비즈니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의 노하우가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는 현재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AI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의료 분야는 IT와 함께 가장 큰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AI는 의료계에서 지금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활동 자체가 안전이 최우선으로 꼽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 30%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고요. AI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에 계신 많은 헬스케어 기관들이 AI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은 그 어느 회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생성형 AI를 연구해 왔었고요. 대규모 모델을 구축하고 트레이닝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해 왔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AI 포트폴리오인데요. 제일 밑단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인프라인 TPU 그리고 GP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저희 구글에서 직접 개발한 하드웨어로 딥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 최적화된 프로세서이고요. 또한 뭐 비용이라든지 성능을 고려하셔서 요구사항에 맞춰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엔비디아의 GPU의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요. 여기서도 뭐 가격이라든지 성능, 지연 시간 같은 거를 고려하셔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코드 등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인데요. 그중 제미나이의 1.5 플래시 버전이나 프로 버전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로 각각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성능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AI가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를 저희는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어서 긴 문맥의 프롬프트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200만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만 토큰은 뭐 2시간짜리 분량의 영상, 6,000장의 이미지, 그리고 책 2,0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미나이 외에도 의료 분야에 특화된 매드펌 같은 특정 도메인 모델,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와 파트너사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가운데에 있는 벌텍스 AI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통합 머신러닝 플랫폼이고요. 여기는 뭐 개발자나 ML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AI 실무자분들이 저희 버텍스 AI 플랫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를 뭐 튜닝이나 배포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쉽게 액세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특히 AutoML 사용하시면 코드를 작성하시거나 데이터 분할을 준비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텍스 AI에서는 다양한 오픈 소스 모델을 통합하고 고객분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상단에는 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엔드-투-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서 뭐 검색이라든지 고객센터 AI, 문서 관련 AI, 그리고 자연어 콘텐츠 분류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위한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 옵션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뭐 고객의 데이터와 IP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점인데요. 고객분들이 뭐 튜닝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구글에게 공유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데이터를 절대 저희 자체 모델의 개선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다른 회사, 그리고 경쟁사한테 저희 고객 데이터가 절대 공유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데이터 프라이버시 원칙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AI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고요. 제 다음 세션에서는 헬스케어를 좀 딥다이브로 소개해드릴 장서영 엔지니어님 세션이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장서영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이제 간편하게 도입 가능한 헬스케어 솔루션부터 또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어떠한 AI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이제 컨택센터 AI입니다. 컨택센터 AI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고객센터를 자동화하는 건데요.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분들이 찾으시고 계시고 또 가장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24시간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예약 같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실 수도 있고요. 또 상담원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응대할 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컨택센터 AI로 직접 구축한 챗봇의 예시인데요. 이제 구축할 때 별다른 리소스 없이 웹사이트 URL만으로 코딩 없이 쉽고 빠르게 챗봇을 구축한 예시입니다. 다음은 컨택센터 AI를 도입한 고객분의 사례인데요. 맥스라이프라는 인도의 보험회사입니다. 맥스라이프는 컨택센터 AI를 도입 후에 고객 만족도가 약 2배 증가하였고요. 페이지 트래픽은 400% 증가, 또 고객센터를 통한 리드가 38%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헬스케어에 특화된 AI 서비스 중 하나인 벌텍스 AI 서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검색을 하실 때 아마 의학 용어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있고 데이터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글 클라우드의 벌텍스 AI 서치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의료 관련 약어를 이해할 수 있고 정형 데이터부터 또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환자의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회사 로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벌텍스 AI 서치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이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은 의료 산업에 맞게 미세 조정된 생성형 AI 모델인 매드팜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매드팜의 주요 기능은 의료 기록을 요약하거나 이제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의료 공급자나 보험사, 대학, 바이오 또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금 보여드린 벌텍스 AI 서치와 매드팜을 사용한 데모입니다. 매드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문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국어로 재구성한 페이지인데요. 이제 지금 그 검색창을 보시게 되시면 특정 환자가 당뇨병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파란 색깔 말풍선 박스에 나온 게 바로 매드팜으로 만든 답변인데요. 이제 환자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리소스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또 이제 그 다른 오른편에 보시면 관련된 데이터를 바로 보여주는 벌텍스 AI 서치가 적용된 이미지인데요. 이제 물론 이러한 기능들이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진료 데이터에 대한 검색 기록을 좀 보편화한다던가 검색 프로세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매드팜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HCA 헬스케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 기업 중 하나인데요. 매드팜을 사용하셔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량을 감소시켜서 조금 더 환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환자와 의사의 대화에서 의료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이제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또 간호사가 인계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는 방사선학, 피부과, 유전체학, 안과 등과 같은 분야별 데이터에 특화된 매드팜2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직 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추후에 개발되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스케이스이고요. 매드팜2를 사용하시면 일반적인 건강 질문부터 초기 진료 분류 챗봇까지 구현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매드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의 일반적인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미나이는 여러 가지 인풋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같은 파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PDF가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PDF 관련 문서 분석하는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사용한 PDF 파일은 20페이지 가량의 이제 의료 논문이고요.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미나이에게 해당 PDF 파일을 주게 되고 프롬프트에는 한국어로 관련된 주요 내역을 요약해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프롬프트를 보게 되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그 프롬프트에 맞게 요구 사항에 잘 맞는 답변을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PDF 분석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텍스트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 안에 이미지나 차트, 그래프와 같은 이 데이터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논문에 아마 어려운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 논문을 보다가 이 이미지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제미나이 프롬프트에게 피규어 5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답변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답변이 조금 어려웠을 때는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다시 답변을 해주는 것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는 논문을 사용했지만 실제 의약품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거나 그 답변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드는 데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실 때 아무래도 회사의 데이터 구조나 규정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과연 또 관련해서 걱정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AI에 대한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고객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임상 데이터의 추출부터 변환, 저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축했고요. 이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위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와 의료 산업에 관련돼서 다양한 서비스들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고 혹시 고려 중인 AI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넥스트 스텝 파트너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신 구글 담당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온라인도 포함입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보시면 되는데요. 4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혜택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AI 기능 교육 및 테스트.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 애드온 라이센스 1개월 무료 체험 혜택권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운영 비용 최저가 컨설팅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킬스 부스트 과정 기업별 무료 지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교육으로 700개 이상의 실무 프로젝트 연습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리소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료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구글 클라우드 POC 크레딧을 지원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혜택 4가지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 그 상담 관련해서 이제 저희 여기 링크 설문조사 링크에서 지금 4가지 혜택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 채팅창 온라인 같은 경우에 채팅창 봐주시면 거기 링크가 올라와 있어요. 저희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세미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